네, 반갑습니다. 잣나무TV 잣나무 인사드립니다. 오늘 그래, 저 윤석열 후보 아침에, 어, 안철수의 그 어이없는, 뭐라고 해야 되죠? 짓거리. 그리고 이제 1시에 기자회견하고 이제, 어,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, 어,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 그렇게 전략을 짰다고는 볼 수 없어요. 대가리가 거의 그, 닭대가리 수준이기 때문에. 아까 들으니까 저기, 이태규가, 안철수한테 그러니까 정재원이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, 뭐, 왜 안 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,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요.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아니, 이게, 어, 어, 그러니까 이제 답은 하나죠.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지령에 의해서 이제 한 거니까 이제, 자기도 뭐 대답할 말이 했다는 건데, 사람이라는 게, 대답이 궁색하더라도 뭔가 좀 그럴듯하게 그래도 변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. 아니, 자기가 단일을 하자고 해놔놓고, 그러니까 뭐, 정권대사로 위임한 2명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본 상황에서 그 합의 사항을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응하든지 아니면 안 할란다. 그래, 안 할란다고 하면, 그래, 만약에 그래, 왜 안 하려고 하냐 물으면 뭐라도 변명을 대야 되잖아요? 그런데 모르겠다고 했잖아요? 이게, 그제 뭡니까, 저, 토론회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의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물었을 때 했던 말하고 딱 일치하는 발언이잖아요?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. 아니, 니한테 물은 게 아니고, 그거는 누구한테도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고,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. 잘했다, 못했다. 그러니까 최소한, 예를 들어서, 어,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,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. 이런 정도는 발언을 해야 그게 맞는 거죠. 근데, 화들짝 놀라가지고, 그걸 왜 나한테 묻냐? 아니, 세금을 갖다가 막 그렇게 사적으로 유용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,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, 이런 대답을 하는데,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, 이게? 그리고 아직도 아마 그래, 일부에서는 또 그래,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, 특히 그 민영삼이라는 그 개새끼 그거, 그 새끼도 출신이 전라도잖아. 홍어는 안 된다니까요.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, 그걸 가지고, 그,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. 이 얘기를 가지고 또 지랄을 하는데, 그러니까 이 개새끼들이라는 얘기예요. 이때까지 윤석열을 겪어보고, 윤석열의 어떤 화법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나? 처음에는 전화 다드님도 정확하게 그 의도를 몰라가지고 열을 많이 받아 했는데, 결국에는 하나예요. 1월 초에 김종인이 쫓아낼 때도, 김종인이 나가고 나서, 그 다음날, 윤석열이가 인터뷰를 했죠. 기자회견을 잠깐 했죠.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? 김종인이 보고,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, 그러니까 단순히 듣기에는 언제든지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이런 의도의 얘기로 들리잖아요. 그런 말을 한 거는 윤석열이는 그러니까 이제 의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고, 그렇게 해봐야 자민이는 끝났다 이 새끼야. 이 얘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보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하겠다 얘기는, 어차피 저 새끼가 지금 간첩이라는 걸 다 파악했고 하기 때문에, 그렇다 놓고 너 간첩 새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안 될 것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
쉽게 말해서 안철수를 개새끼 만드는 지금 마지막 작업이에요. 그런데 그거다 대놔놓고 그걸 가지고 또 문이 열려있네 어쩌니 또, 와,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. 이런 것들이 정치 평론을 한다고, 아유, 이 참. 윤석열이가 제가 늘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철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. 맞는데, 그러니까 아마 이 보수파 인사들이란 새끼들이 이렇게 지랄만 안 했으면 좀 더 일찍 아마 결단을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주변에서 하다 지랄을 하니까 계속 그 물밑 작업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도 명분을 쌓아야 되잖아요. 윤석열이도. 단일화 안 되는 거에 대한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안 될 뻔히 알면서도 주변에서 하도 지랄을 하니까 계속 물밑 작업을 했던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 거, 그리고 이제 안철수 쪽에서 계속 그렇게 분탕을 쳤던 게 앞선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이가 끝까지 그러니까 기자회견 같은 오늘 같은 기자회견 같은 건 안 할 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마 계속 분탕을 쳤던 것 같아요. 그건 맞을 거예요, 그거.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계속 그 단일화가 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쳐씹으릴 거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잖아요. 그 피로감을 느끼면 어징쩡한 사람들은 그냥 투표를 포기하게 되죠. 대부분은. 에이, 다 똑같은 새끼들. 이걸 노리고 이제 그렇게 분탕을 쳤던 거예요.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맞아요.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하나 지랄을 하니까 계속 이제 그 단일화 결렬에 대한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물밑 접촉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노선이었던 오늘 열흘을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유세까지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했던 게 그래 뭐 보면은 뭐 또 이 빨갱이 새끼들은 뭐 무시했네 전에 얘기하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그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겉으로 보면 그래 뭐 이제 유세하러 온다 해가지고 바람 맞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사람이라는 게 그잖아요. 그러니까 왜 유세가 취소됐는지를 이제 다 알게 됐잖아. 그러면 결집을 하게 되죠. 결집을.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도 함께 노렸던 것 같아요. 윤석열이. 자기가 철저하게, 이제 당하는 어떤 모습들을 좀, 이용당했다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,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, 소위 말하는 그 영남, 그 보수 우파의 텃밭인 영남의 유세 일정까지 취소해가면서 안철수한테서 뭔가 답을 기다렸는데 안철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철수는 막판에 파토를 내뱉네.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봐요.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오늘 이렇게 그리고 그게 오늘 포항 뉴스를 보셨으면 다들 느꼈을 겁니다. 그 아주 비장한 각오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판 마지막 열흘 남았는데 여기에 이제 주력해가지고 그러니까 텃밭 다지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이게 상식적으로도 윤석열이가 절대 질 수 없다니까요. 구도상으로도 그렇고 뭐 지역 배분으로도 그렇고 윤석열이가 절대 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윤석열은
윤석열 자신도 그걸 믿고 지금 몸뚱아리 하나 던져가지고 이렇게 도박판에 뛰어든 거예요.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나라를 한번 제대로 한번 리셋시키겠다는 그 각오, 그것만큼은 확실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, 까지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정말, 요 밑에 이제, 그리고 그래. 그 죽도시장에서 이제 한 얘기 중에 그 얘기 있었죠. 사전투표. 부정선거 얘기를.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직접적으로 유세든 뭐든 다니면서 부정선거라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린 건 처음입니다, 오늘. 그 얘기는 뭐냐면, 그 이전에 이제 2020년 총선 때도 그렇고, 총선 때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고,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좀 시도를 할 거다. 이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서 자기가 나도 사전투표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사전투표 해라. 그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뭔가 쟤들의 어떤 조작질을, 부정한 짓거리를 통제할 수 있는, 막아낼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보관이 좀 있다는 얘기가 맞아요. 이게 이제 어제그제 뭡니까, 그 원희룡이가 뭐 나와가지고 뭐 대장동 문건 그 고속도로 배수구 쪽에서 찾았다고 하면서 보여줬던 거,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국민의힘의 역량으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. 분명한 거는 윤석열 쪽에서 어떤 이제 조직이 움직이면서 그쪽으로 이제 저쪽 경기도 쪽의 내부 고발자, 성남시청의 내부 고발자가 그쪽으로 정보를 줘가지고 저기다 둘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쨌든 검찰총장까지 했지 않습니까? 검찰총장까지 하고 이전에 뭐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국정원 서버도 다 틀어봤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온갖 권력자들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, 윤석열이가. 그러니까 이 사회에 부조리가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, 윤석열이나. 그리고 어떤 형태로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를 윤석열이는 정확히 알고 있어. 다 틀어봤기 때문에. 그러니까 검사 생활 26년, 27년 하면서 그 쌓아뒀던 뭐 검찰 조직 내의 어떤 인맥들, 또 이제 그 외적으로 어떤 좀 이제 또 인력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그런 조직들이 지금 현재 이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떤 각 정보기관이라든가 뭐 어떤 공공기관 뭐 아니면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내부에도 분명히 윤석열의 뭐라고 해야 되죠? 동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.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. 여기 보면 댓글을 보면 이거 보세요. 9시 뉴스인데 서울에 출발도 안 하는 인간이 10분 전에 뉴스를 취소하냐.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에요, 수준.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뭐 핑계를 대더라도 이거는 우리나라가 죽는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뭐 그래 조금 이제 비유를 하자면 선과학의
최후의 결전, 아마겟돈이에요, 아마겟돈. 그리고 윤석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.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고 가야 정말 자기가 원하는,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왔던, 박정희가 그랬듯이 이 나라를 다시 리셋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이제 그래 뭐 어떤 이제 열흘도 아니고 이제 9일 남았죠. 열흘이구나. 뭐 열흘 남았는데 오늘 또 죽도시장에서 또 윤석열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거 보면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크게 염려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뭐 뭉텅이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는데,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윤석열이가 압박을 하고 하면 그런 짓도 함부로 못 해요. 사람이라는 게. 그리고 그런 짓을 만약에 하려고 하다가 보면 또 그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뭔가 엇박자가 나게 되고 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. 그냥 계속 심리적으로도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. 윤석열이가 계속 이렇게 발언하고 또 특히나 지금에 와서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게 심리적으로 계속 쟤들한테 압박을 주는 거죠. 지난번처럼 혹시나 장난질 하다가 걸리면 니들은 다 진짜 죽는다. 이거를 이랬을 때 가담할 수 있는 놈들은 극히 제한적이죠.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내가 윤석열 편에 선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 놈들.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말하는 이재명의 민주당. 걔들은 뭐 어차피 이래도 뒤지고 저래도 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함부로 못 합니다, 그거.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해가지고. (2020년) 총선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황교안이고 공병호 그 두 씹새끼가 공천 자체를 다 말아먹었다니까? 그 부정을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정도로 공천을 개판으로 했어.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지금 부산에 저기 그래 조경태인데 만약에 만약에 장난질을 해가지고 민주당애가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진짜 난리 나지. 그러니까 그럴 때라야 이제 부정을 하고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이 새끼들이 계속 이거 갑자기 이제 뭐 5%에서 10% 이상 차이 나다가 별로 뭐 변동사항이 있을 만한 게 없었는데 딱 넣는 게 그런 짓을 하려고 분명히 하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닥 민심은 그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해요. 아무튼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.